화물연대가 총 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광주 전남 주요 사업장의 물류도 정상화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물연대의 판정패로 보이지만 승자 없는 강대강 대결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고도 배추 가격이 폭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고 소비가 줄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전남 지역에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남 산하 기관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사업장의 물류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물연대의 판정패로 보이지만 승자 없는 강대강 대결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일제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치러진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철회 의견이 61.8%로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파업 철회가 63%, 전남은 56%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기아차와 여수 석유화학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광주 전남 주요 사업장 물류운송도 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신차와 여수 석유화학공장 등의 생산품 적치 공간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파업이 철회되면서 생산량 감축이라는 파행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산품을 쌓을 공간이 크게 줄어서 생산을 줄일 우려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면 피해가 엄청 커지거든요. 파업이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파업 철회의 배경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갈 명분을 얻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도중 비조합원에 대한 새총 발사,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일으키면서 상당수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파업 철회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반면 정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화물연대와 합의하고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합의 문구 사항 중에 하나가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의 약속이 있어서 지난 6월 총파업 때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도 12월 말 안전운임제 폐기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폐기 직전에서야 정부 여당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방치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한 국토부가 파업에서 복귀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또다시 갈등은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광역시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의 저수율이 28%대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기준 동북호의 저수율이 28.87%를 기록했다며 지난 3일 30%가 무너진 이후 엿새 만에 1%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런 속도라면 내년 2월엔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동북호 저수율의 제한급수 마지노선은 7% 미만입니다. 5년여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4호기가 모레부터 다시 전력 발전을 시작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어 한빛 4호 재가동 승인을 의미하는 임계를 허용했습니다. 한빛 4호기는 오늘 오후 임계에 도달한 뒤 오는 11일 오전 발전과 전력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전남 지역에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광군 백수읍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 실증센터에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은 국내 최대 규모인 2만 메가와트입니다. 5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는 신안군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인 8.2기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 지자체의 의지, 그다음에 주민 동의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해상 풍력을 하기에 적합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87대 13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기간 소요되는 해상 풍력 인허가 기간을 원스톱 처리로 단축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풍력 발전기 높이 조정을 요구한 공군과의 협의, 발전단지 인근 어민들과의 상생 방안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서 5, 6개 부처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 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전남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폭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고 소비가 준 탓인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매시장에 쌓여있는 겨울배추. 경매를 앞두고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배추값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차 운임치하고 뭐하고 자기가 또 인건비 또 둘이 해야 돼. 둘이 한나야 할래. 그러니까 인건비 지나면 없지 이제 뭐. 요즘 농협에서 배추 한 망은 3,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년 가격 5,480원에 비해 27%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격은 7,800원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이 많아졌고 가을과 겨울 배추가 함께 출하되고 있습니다. 공급량 급증은 배추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전에 배추가 비쌌다 보니까 그런 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배추 공급량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철 대목을 앞두고 배추값 폭락을 바라봐야 하는 재배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인 솔라시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총 사업비 3,155억 원이 투입된 솔라시도로는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군 3호 서호 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19km의 4차로로 진입도로 구간 중간에는 영암호를 가로지르는 연장 2.2km의 횡단교가 있습니다. 이 횡단교의 명칭은 솔라시도 대교로 명명됐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에서 무안 남학과 영암 3호 등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요 시간도 기존 40분에서 30분으로 10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연료비 체납으로 목포 시내버스가 정상화 26일 만에 또다시 멈춰설 상황에 놓였습니다. 목포 도시가스 회사는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23억 원의 가스비를 장기 체납하고도 상환을 위한 공증이나 담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시내버스 연료를 공급하던 CNG 충전소에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전소와 목포 시내버스 회사는 가족이 운영하고 있으나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스비 23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 시내버스가 정상화된 지 26일 만에 또다시 멈춰설 상황에 놓임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임차버스 등 58대를 투입해 다시 비상수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모두 배부됐습니다. 성적표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고 한국사와 영어, 제2외국어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됩니다. 수험생들은 확정된 성적을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수시 합격 여부를 통보받고
오는 29일부터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오는 16일 정시 모집 지원자들을 상대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전 여수시청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공무원 2명을 불러 조사합니다. 여수경찰서는 전 여수시청 기간제 공무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조만간 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팀 직속 부하였던 A씨를 따돌림시키는가 하면 과중하게 업무를 부담시키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세운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전남의 산하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2,065곳 중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346곳, 주민들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302곳, 협동조합 1,340곳 등입니다. 자금이나 시설 등이 열악한 데다 최근 고금리의 원자재값 상승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먼저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액의 5% 이상 배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는 올해는 12%에 이르는 456억 원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썼습니다. 전남의 공기업과 산하기관들도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구매 빈도나 규모가 큰 전남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구매 상담회를 올해부터는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등 산하기관 공동 상담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그 소모품 위주에서 올해는 광급차제, 서비스, 용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경제 위기 속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2022 월드 모빌리티 포럼이 창립 총회를 갖고 광주 전남 지역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5.18 기록관에서 창립식을 가진 월드 모빌리티 포럼은 광주 전남의 미래형 자동차 국가 허브 단지를 조성하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국제 전기 자동차 경주 대회를 개최해 지역을 전기차 기반의 지자체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한국 피아노의 신성으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원재현이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치유의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난 10월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의 기부금으로 세계적인 피아노 스타인웨이 보스톤을 구입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원재현 피아니스트의 연주회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수상은 물론 세계 유수의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원재현 피아니스트는 이번 연주회에서 쇼팽과 슈만 등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나주시에 헌혈증을 기탁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기평, 사학연금,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 AT, 인터넷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랑의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헌혈증 253매를 나주시에 전달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광주 전남 혈액은과 함께한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가 유행 중이었던 지난해에도 170매의 헌혈증을 지역사회에 기탁했습니다.